애국주먹입니다. 오늘 많이 힘들었습니다. 아마 저보다 더 힘드신 분도 많았을 텐데 노래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밀려오는 그 파도 소리에 밤잠을 깨우고 돌아 누웠나 못다한 꿈을 다시 피우랴 다시 올 파도와 같이 될 거나. 제목이 밀려오는 파도 소리에 1978년도 노래일 겁니다 아마. 밀려오는 그 파도 소리에 밤잠을 깨우고 돌아 누웠나 못다한 꿈을 다시 피우랴 다시 올 파도와 같이 될 거나. 네. 지금 방금 들으신 곡은 이게 그 대학생들, 자경화된 대학생들이 그 시위를 하면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제가 왜 들었을까요? 사실은 그 아침 이슬이라는 곡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원래는 민주화 운동이라는 그런 거짓된 운동, 이 운동을 위한 곡이 아니었습니다. 이 전부 다 원래 그냥 순수하게 만든 곡인데 이 대학생들이 민주화운동을 하면서 자꾸만 이런 곡을 자주 부르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민주화운동곡이 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원래 그 자체는 민주화운동곡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곡을 한번 소개시켜 드린 겁니다. 상당히 오래된 곡이죠. 자, 이런 곡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납니까? 막 피가 끓어올죠. 뭔가 막 억울하고 말이야. 독재에 탄압받고 막 이런 느낌이 듭니다. 뭔가 뭐 잘못됐다. 세상이 잘못됐다. 밑에서부터 막 끌어올리는 그런 감정을 일으키게 하는 곡들이에요. 이런데 세뇌된 대학생들이 나중에는 어떤 곡까지 불렀냐 그러면은 북한이 남한을 침략했을 때 그 러시아의 군가를 부르면서 왔는데 그 군가를 지금도 부르고 있어요. 이 민주화 운동한다는 놈들은. 그렇게 멍청한 놈들입니다. 근본이 없는 놈들입니다. 그렇게. 그런데 한번 세뇌가 되면은 절대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마은혁이라는 애가 얘가 어떻게 판사가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뭐 이렇게 특별하게 뭐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보잘것없는 그냥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돌멩이와 같은 그런 시민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그러나 제가 이런 운동을 할 때는 이런 운동이란 말도 사실 거추장스럽습니다. 뭐가 운동입니까? 당연히 해야 될 거죠. 자유민주주의 시민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바쁘신 분은 못 찾을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최소한 자경화된 사람은 아니고 또 최소한 위장우파는 아니라는 점에서 제가 이 사진을 또 이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게 아주 옛날 적 사진입니다.
가끔 가다 보면은 밖에서도 운동도 안 하는 놈이 뭘 어쩌고저쩌고 하냐 뭐 이런 말 나옵니다. 저는 예전부터 했었습니다. 예전부터 길바닥에서 문재인 타도 조국 구속 뭐 이럴 때부터 했었습니다. 여러분, 요건 청와대 앞에서 과거에 매년 아주 오래됐죠. 접니다. 예.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여러분에게 행동 강령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금 위기입니까 아닙니까? 위기라고 전시에 준하는 위기라고 생각한다면은 그게 애국 시민입니다. 그만큼 걱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현명하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은요 정말 완전히 작용화됐습니다. 뭐 예를 들어가지고 22대뿐만 아니라 21대부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등 이 모든 것을 봤을 때 대한민국은 작용화됐다. 이미 부정선거는 21대 이전부터 시작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애국주먹을 제가 사실은 폭파시키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하면서 이 대한민국은 끝장났구나 이런 것을 느꼈기 때문에 제가 폭파시킨 겁니다. 의미가 없기 때문에. 국민 자체가 빨갱이에게 정복당했습니다. 지금 그 숙주가 어디냐면 그러면요 전라도입니다. 전라도가 살아있기 때문에 빨치산의 빨갱이들이 전라도에 흡수가 돼가지고 전라도를 완전히 작용으로 만들었고요. 전라도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모릅니다. 북한이 지상천국이라고 생각하듯이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계몽을 하려도 계몽이 안 되는 겁니다. 이제서야 좀 강력한 계몽인 윤석열 대통령이 계몽을 좀 시킨 것 뿐이죠. 이렇게 된 게 21대 22대 총선 박근혜 탄핵 이 모든 것이 빨갱이에 정복되었기 때문에 이런 거다 이겁니다. 그게 아니라면은 조작 부정 선거입니다. 이 두 가지 둘 중에 하나예요. 이 둘 중에 어느 걸 봐도 대한민국은 괴멸된 거다 이겁니다. 이게 대한민국은 괴멸된 거예요. 부정선거를 밝힐 수도 없어. 그래서 괴멸. 아니면 부정선거가 아니면 국민이 빨갱이에 정복됐어. 그래서 괴멸. 이 괴멸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행동강령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일단은요, 우파 집회에 참가하지 마십시오. 우파 집회에 참가하지 마십시오. 그 어떤 우파 집회든 참가하지 마십시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파 집회가 왜 영향력이 없느냐 하면요, 노조 집회랑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노조 집회들은 즉 민노총은 왜 효과가 있느냐, 직장을 막아버리지 않습니까? 생산을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모든 걸 올스톱 시키지 않습니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하철을 올스톱하고 자동차를 생산을 올스톱하고 물류 운송을 올스톱 시키고, 그러니 파워가 어마어마하지만 우파가 집회한다고 해서 뭐가 올스톱하거나 무슨 타격이 있는 게 있습니까? 아무리 많이 모여봤자 의미가 없는 겁니다. 사회에는 전혀 교통만 좀 마비될 뿐이고 방송에서는 취재도 안 합니다. 이런 거는 이미 다 지금 작용화 되는데 뭘 바랍니까? 제대로 된 시위는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정말 1000만 명이 모이더거나 정말 말 그대로 1000만 명, 그거 홍콩도 안 됐습니다. 아니면은 폭력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폭력 불가능합니다. 그런 거 아니면은 우파 집회 참가하지 마십시오. 제가 옛날에 했었습니다. 옛날에 많이 참가했었습니다. 그거 의미 없다 이 말입니다. 아주 의미 없진 않지만 너무 고생스럽고 효과도 없다 이거예요. 빨갱이는 그 위에서 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우파 유튜버에 기부하지 마십시오. 기부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거 옛날부터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 이걸 이 유튜버를 하면서 유튜브 채널을 조금씩 운영하면서 단 한 번도 돈을 요구한 적이 없고, 저에게 돈을 주겠다는 사람도 있었지만 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왜 기부하면 안 되냐 그러면요, 처음에는 애국심으로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돈이 자꾸만 생기니까 자기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우파는
똘똘 뭉쳐지지가 않고 자꾸 분산되는 겁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빨갱이들은 하나의 조직 명령 체계에 따라서 아주 그냥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데, 우파는요 자기 스스로 이게 민주주의 맞아요. 근데 진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돈 때문에 모든 게 다 분열되는 겁니다. 이 돈 때문에 나중에 돈을 주니까, 예? 뭐 채널 수익이 막혔어요, 기부해 주세요, 뭐 어쩌고, 제가 이거 아니면 다른 일을 해야 됩니다, 뭐 이따위 소리를 하고 무슨 뭐 기부하지 마십시오. 쭉쟁이는 걸으라 이 말입니다. 쭉쟁이는 걸러야 되는 거예요. 본심이 아무리 처음에 시작할 때 애국심으로 시작했다 하더라도, 만약에 돈을 밝힌다거나 돈을 광고한다거나 이런 세들은 다 과감하게 그냥 다 나가십시오. 예. 그 다음 세 번째는요, 국민의힘에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과거에 제가 몇 년 전부터 제가 주장했던 겁니다. 지금은 뭐 시위하고 이럴 때가 아닙니다. 시위한다고 해서 21대 22대 다 총선에서 박살 났습니다. 이미 국민이 전체가 자경화됐거나 부정선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제 실질적인 방법은 무엇이냐,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그냥 정말 뭐 근소한 차로 지금 대통령 됐을 때 사실은 진정한 계엄령을 선포했어야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계몽령이 아니라 진정한 계엄령을 선포하고 완전히 잡았어야 되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제가 그거 하라고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어설프게 하다가. 두 번째, 전쟁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대한민국에 있는 빨갱이들 싹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때 나섭니다. 제가. 저희들이 나섭니다. 진짜 이 대한민국에 정말 애국자들이 많거든요. 지금 숨죽이고 있는 겁니다. 나타나지 않고. 그래서 전쟁이 나야 되는데, 이거를 얘네들이 눈치를 챘어요. 전쟁을 유발시키려고 하느냐, 한 몇 개월 전에 그 말 나왔죠? 예. 이거는 미지수입니다. 그러면 우리 애국 국민이 해야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기업을 철수시켜야 되는 겁니다. 요번에 현대제철 철수 미국에다 공장 만들었죠. 뭐 자동차도 만들고요. 삼성도 그렇고요.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일자리를 다 없애야 되는 겁니다. 그 일자리에 다 누가 있어요? 빨갱이 민노총이 지금 거기서 야금야금 모든 돈을 긁어 모으고 있는 겁니다. 생명줄을 유지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걔네들이. 기업이 우리나라의 300대 기업 중에 해외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만약 그 기업에서 데모를 한다면 과감하게 직장 폐쇄를 하고 공장이나 사옥을 전부 다 매각하고 미국으로 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나가면요, 조금씩 천천히 죽으면서 결국에는 회사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공장이나 일터가 외국으로 넘기고 회사는 살아남다면, 회사는 살아남고 우리 대한민국의 일터는 없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빨갱이들은 전부 다 소멸될 수가 있습니다. 굶어 죽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지금 기업가들은요, 애국 기업가입니다. 일자리를 제공하지 않습니까? 공산주의에는 기업이 없습니다. 제대로 된 기업이 다 공기업입니다. 우리나라 사기업은요, 애국기업입니다. 전부 다. 그 사장이나 대표나 주주는 애국입니다. 애국자. 사실은요, 수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니까. 그러면 애국심이 정말 있다면 다 외국으로 가십시오. 우리가 그들에게 외국으로 일자리를 옮길 수 있게끔, 우리나라 이 노조가 있는 곳은 싸그리 다 망하게끔 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다 이겁니다. 이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기업 철수를 시켜야 되는 겁니다. 에? 주한미군 나가면 끝장이에요. 끝장이라고. 민주당이 하는 거는 반미, 반일, 반기업입니다. 끝장입니다. 우리가 완전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국민이 될 것이고, 세상에서 가장 악독한 저주를 받은 국민이 될 것입니다. 지금 방치하면은. 지금 잠시 1년, 2년, 3년, 4년, 5년 정도 힘들더라도 기업이 철수해야 됩니다. 일자리가 철수해야 된다 이겁니다. 기업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일자리가 철수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살아납니다.
싹 정리하고 나라가 혼란스러워질 겁니다, 아마. 그러면 깨닫습니다. 그러면 계엄령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주게 되고 무정부 상태까지 갈 수 있습니다. 기업을 철수하게끔 하는 노력은 다음 편에 얘기하고요. 계엄령 선포, 전쟁, 기업 철수,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살려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구를? 빨갱이 새끼들을 살려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해시키는 게 아닙니다. 빨갱이는 살려두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